네, 강프로입니다. 자, 테크윙 보겠습니다. 자, 테크윙 일단 14%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또 빠졌습니다. 또 월요일날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월요일날 시가는 약세 출발하겠죠. 너무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약세 출발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럼 약세를 보인 이유가 뭐겠느냐?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락한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 하락한 내용은 그동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검사 장비 관련된, 그렇죠? 하이닉스에서 HBM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이 그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을 계속해서 타진을 해온 결과 지금 메모리 수율 있죠? HBM 수율이 90%까지 올라왔다는 오피셜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끝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없느냐? 그건 아니지만 양적인 성장을 해야 될 구간까지 왔습니다. 근데 양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가 붙었죠? 삼성전자에 대한 HBM 통과가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기까지 내리는 건 오케이. 근데 여기서부터 61평 이탈하고 이거 하락한 거 있죠? 15% 금요일날 하락한 거. 요거 하락한 거 하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 시가 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겠느냐,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까지 하락하는 건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부분을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여기부터 62평 이탈하고 15%더 빠졌죠. 15%더 빠진 부분은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을 먼저 반영한 것이다. 자, 경기 침체는 왜 오느냐,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월 1일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이 불붙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토요일 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급락을 한 이유는 이게 뭡니까? 고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 꺾이고 제조업 지수 꺾이고, 그럼 뭐가 옵니까?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럼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끝났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하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데 주가는 왜 내려? 원래부터 올라왔었기 때문에. 테크윙이 올라가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하죠? 반도체 경기가 살아야 됩니다. 즉 하이닉스에 대한 상황이 좋아야 돼요. 하이닉스에 대한 상황이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죠? 엔비디아에 대한 상황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조금 보기 어렵더라도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돋보인 건 인텔이에요. 인텔이 26% 하락했는데 인텔은 개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빼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엔비디아죠. 미증시가 급락을 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가장 가격대를 잘 버텼습니다. 실제 제가 엔비디아 주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명확하게 구분 지어지는 게, 자, 인텔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어떻습니까? 23년도에 AI 시대가 도래했고 인텔의 주가는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올라갔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인텔과 같은 위치에 들어오려면 여기 20불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80%더 빠져야 돼요.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이런 상황이 나오기에는 실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폭, 그리고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너무도 뛰어납니다. 이거는 비교할 게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엔비디아의 실적까지는 반도체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 관련돼서는 혹시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반영이 끝났구나. 왜? 그 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양적 완화까지 이쪽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용이 꺾이면 이게 가능하다. 왜?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자, 그럼 답은 나왔죠. 우리가 모든 부분, 상승 그렇고 하락 그렇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을지가 중요하고, 그 타점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낼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제 계좌 수익은 300%가 넘고요. 이 부분을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면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승하는 구간에 제가 전체적으로 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럼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면 DI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마다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고, 매매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올라가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25%,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제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 라이브 참여하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장중에 있죠. 장중에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시세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 가격 기준에서 우리가 테크윙을 봤을 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테크윙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자,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사는 뭐예요? 만들고 나서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공정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자, 그게 지금 테크윙의 결합 검사, 전기적인 특성 검사, 신뢰성 테스트 이런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 써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결함 검사가 있고요. 결함 검사는 HBM 다이와 TSV 연결부의 결함을 검사합니다. 미세한 결함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테크윙에서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랑 영향을 미치느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웨이퍼를 놓고 여기서 반도체를 만들어 두죠. 그렇죠? 반도체를 만드는데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웨이퍼 하나에서 나오는 반도체, 그렇죠? 실제 쓸 수 있는 양질의 반도체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높아지면 높여질수록 수율이 높아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전기적 특성 검사, HBM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해서 각 다이와 전체 모듈의 동작이 정상적인지 확인한다.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수율을 높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신뢰성 테스트입니다. HBM이 고온, 고습,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합니다. 그쵸? 자, 지금 HBM 이야기를 할 때 삼성전자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였죠? 고온입니다. 그쵸? 고온이에요. 높은 열을 잡아야 되는데 높은 열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열을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이 문제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기 위한 조건을 삼성전자에서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실제 HBM3는 통과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빅테크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 쪽 저가형 제품에 들어갑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상 많이 불편하죠. 근데 하이닉스에서는 이런 부분을 테크윙 장비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과 함께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에 대한 언제 공략하고 언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어디서 발생한다? 실적보다 먼저 올라가는 가격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테크윙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테크윙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은 딱 한 가지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겠는가. 근데 좋아지는 부분, 좋아지는 그 기준치가 계속 낮게 위치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실적은 나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겠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은 지금 낮아야 된다는 거죠. 올해 예상치가 600억입니다. 근데 600억인데 시가총액 어느 정도죠? 1조 6천억.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600억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1조 6천억의 지금 시가총액은 낮은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600억에 10배 6천억 곱하기 3 1조 8천억이죠. 대략 20 몇 배 정도의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성장주들의 평균 PER이 25배에서 30배 정도가 나옵니다. 딱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건 뭐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럼 지금 경기 침체가 실제 올 수도 있겠지만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가격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죠? 제가 실제 매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가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쵸? 실제 매매 전략 관련돼서는 테크윙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매매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동안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의 매매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제가 테크윙의 급락 구간, 그쵸? 급락 구간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테크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가격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격 분류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